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주브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마운트곡스 관련 매도 압력으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시장이 3분기에 들어서면서 약세장을 보였던 지난 2분기 대비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 국내 대형 거래소 두 곳은 투자 대회를 개최했었죠. 하지만 공포스러운 시장 상황의 투심이 크게 위축되면서 이 목표했던 점유율 상승 효과는 보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쭉 저희 코주브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신입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 기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 가상자산 ETF 허용은 짚어봐야 할 문제가 많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업계는 김 후보자의 이러한 발언에 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 국내 거래소 시장 개방 여부 등 관련 정책 방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가상자산 규제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를 갖고 있어 지금껏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지난달 미국 출장길에서 하반기 중 비트코인 공론화에 나서겠다라는 뜻을 밝혀왔기 때문에 두 사람이 조율한다면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논의가 진전될 것이다라는 관측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유럽의 극우 물결 속에서 미국과 함께 서방 동맹의 주요 축인 영국과 프랑스의 집권당이 조기 총선에서 잇따라 참패하면서 국제 정치 구도가 재편될 전망입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모두 조기 총선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지만 이 참패로 끝났습니다. 더해서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TV 토론 완패 후폭풍으로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으면서 이 서방 진영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미 국채, 달러,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향후 가격 흐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미 대선 판도에 각 나라는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가상자산 사업자와 블록체인 업체들을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내리고 이 경찰에도 사건을 알렸는데요. 금감원은 본원 직원을 사칭해 가상자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건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일부 가상자산 업체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자료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해당 이메일은 가상자산 투자 현황 등을 요청하는 자료 제출 요구서나 제출 양식이라는 공문 링크가 첨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링크를 누르면 악성 코드 감염이나 해킹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첨부 양식에 따라 자료 제출 시에는 회사의 기밀 문서가 유출될 경우가 있어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4.33%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7,815만 5천 원의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7.02% 큰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413만 3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8.36% 하락하고 있습니다. 581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PNFT 16.67% 상승하고 있습니다. 0.0007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크로미아 8.25% 상승하고 있습니다. 341원입니다.
엔터 버튼 6.02% 상승해서 24.12원. 보바 토큰 0.95% 상승해서 319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티어 0.88% 상승하고 있습니다. 1,152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빅타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0.98% 하락하고 있습니다. 113원의 가격입니다. 엑셀라 19.95% 하락하고 있습니다. 678원입니다. 하이스트리트 19.68% 하락해서 1,792원, 갤럭시 19.37% 하락해서 2,472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드길드 게임즈 18.9% 하락하고 있습니다. 558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11.05% 하락하고 있고요. 페페 13.53%, 도지코인 9.74%, 이더리움 7.06%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쿠주브 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랩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크고 또 방금 보셨다시피 굉장히 큰 하락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비트코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장세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여드릴 수 있는 곳, 바로 티라노 사단의 노란톡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티라노 사단의 노란톡방에서는 티라노 사단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손절가, 또 고급 정보들까지 가장 빠르게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랩터 전문가님도 티라노 사단의 노란톡방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1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오전과 이제 오후에 오전 시황 이후, 그 다음에 오후 중간에는 이제 각자 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현재 단기 관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봉, 주봉에 대한 관점도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진입을 해 계신 물려 계신 코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것들, 이제 그런 코인들에 대해 매매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네이처 지표였죠. 네. 이전 네이처 지표, 현재는 신호등 지표로 이제 통일이 되는 상태인데, 네. 저희 매매 기법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호등 지표를, 그리고 신호등 지표의 매매 기법을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코인에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많은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랩터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여러분들 역시도 우리 티라노사단의 지표를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같이 좀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티라노사단 코주브 투데이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요.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중에도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으신 코인, 종목들을 전부 세심하게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로 또 바로 넘어가 봐야겠죠.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2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독일 정부가 코인베이스 그리고 크라켄, 비트스탬프 이 거래소들로 3,000 비트코인 이상을 이체해서 매도 의사를 나타냈는데요. 이는 시장의 매도 압력을 더욱더 가중시켰습니다. 여기서 악재가 끝이 아닙니다. 자, 마운트 곡스 2014년 최대 95만 개의 비트코인을 해킹 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붕괴했던 마운트 곡스가 14만 비트코인 채권자들에게 이 상환할 준비를 하면서 추가적인 비트코인 이 공급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부담을 크게 준 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최근 24시간 동안에 1억 달러 상당의 롱 포지션이 이 청산이 되기도 했고요. 시장의 매도 압력은 더더욱 가중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숨 쉴 틈도 없는 악재의 연속의 연속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시나리오를 좀 랩터 전문가님께서 예측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매수 관점과 매도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저희 이제 이 코주브 투데이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과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셨던 분들은 네. 이제 저는 걱정이 그렇게 막 크게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었고요. 지금 비트코인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다. 하방 쪽으로 이탈하게 된다면은 큰 폭으로 조정이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를 네. 시청하셨던 분들라면은 기억을 하실 거고요. 네. 기억을 하셨으면은 물려 계시더라도 큰 비중으로서는 물려 계시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일단 오전 저희 노란톡방에서 비트코인 1일 시황을 남겨드렸을 때 지금 들어와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제가 오전 시황을 남겨드렸을 때 아직까지 하방압이 해소되지 않았고 지금 구간은 반등 가능성이 낮은 모습이다. 이탈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하방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네. 실제로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 주었을 때 네. 나오자마자 제가 차트 계속 보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현재 네. 관점 어떻고 현재 관점의 반등 상황 상태는 어떻고 현재 반등보다는 아직까지 하방압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더 하방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지속적으로 드렸었고요. 네.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그럼 이 정도 가격이 빠졌으면은 네. 이게 해소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독일과 미국 정부의 갖고 있는 물량과 마운트 곡스의 상한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네. 하락장으로서의 압박인데 네. 지금 이 마운트 곡스 상한이 많이 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전에 설명드렸었던 이제 매도 관점으로서의 시나리오가 네. 우려였지만 네. 지금부터 이제 현실로 진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러면 이 매도 압력이 해소가 된 상태에서 가격이 네. 반등이 나와줘야 의미가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것이지만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네. 현재 상황은 어떻고 어떤 식으로 가격이 움직여질지 한번 시나리오를 세워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거 비트코인 일봉 달러 차트 2고요. 하락 채널 하단부 구간을 지금은 이탈해 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하락 채널 하단부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뭐 이쪽 구간은 더 안 좋아지는 거다. 이 하락세가 더욱더 가속화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네. 지금은 하락 채널 하단부를 이탈하고 가격이 떨어진 이후에 53K 구간 매물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네.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반등 상황이 괜찮고 매수세가 괜찮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네. 이 일본 캔들 마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가격이 더 무너질지
아니면은 상승이 나와줄지 알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럼 어느 형태의 캔들 패턴으로서 마감이 되어야지 우리에게 유리한 캔들 패턴이냐? 네. 일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망치형 캔들 패턴이 존재를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있는데 네.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은 이제 마감된 잡아먹는 캔들 거? 패턴이 네. 전날에 종가를 이제 잡아먹는다. 네. 그래서 이제 장악형 캔들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캔들 패턴의 모습이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음. 또 오늘자 캔들 패턴이 일단 장악형 캔들 패턴은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60K보다 가격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오늘자 캔들 패턴이 어떻게 마감이 되어야 되느냐? 일단 이 주봉 넥라인 구간 이라고 볼 수 있는 56.5K 구간을 일단 1차적으로 다시 재돌파를 해줘야 되고요. 네. 이전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 마운트 곡스 이제 상한 테스트를 송금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잠깐 또 가격이 하방적으로 크게 빠져줬는데 오늘자 오후에 이제 재차 그런 테스트는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아니면-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네. 거래소 측에서는 미리 테스트용으로 송금을 조금 보냈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오후에 진짜 송금을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진짜 거래량을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이번에 가격이 크게 하방으로 빠져진 것에 대해서 일조를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다시 원적으로 돌아와서 이 56.5K 구간을 다시 재돌파를 하지 못한다면은 네. 재차 리테스트 정을 받고 가격이 빠져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그럼 이 악재를 해소하려면은 어떻게 나와줘야 되느냐? 일단 가격이 56.5K를 재차 돌파를 해줘야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오늘 발표되는 네. 뭐 노동 네네. 지표나 아니면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뭐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수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네. 그 지표들이 좋게 나와주거나 아니면은 미국 대선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호재를 기대를 하고 네. 난 지금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것은 네. 안 좋은 생각이겠죠. 그러면 그런 CPI 발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노동 발표 지수가 나오게 된 이후에는 지금에서 어느 정도로 또 상승할 수가 있을까요? 거의 이제 그게 힘이 강하지는 않지 않나요? 아주 좋은 호재의 질문이에요. 힘이? 네. 그럼 그 호재가 네.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악재가 수치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 호재가 1이 되느냐? 저 이런 수치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1이 되느냐? 안 됩니다. 아. 진짜 뭐 이더리움 ETF 승인 결과 뭐 네. 그런 게 나와주지 않는 이상 지금 악재를 악재 덮을 만한 장악형이 아니다. 네, 악재 장악형이 아니다. 지금 악재를 덮을 만한 네. 이슈는 제가 봤을 때 단기간 내에는 등장하지 않을까. 뭔가 힘이 너무 약해 보여요. 맞습니다. 이렇게 마운트 곡스 이 재료가 너무 악재 재료가 큰데. 지금 거대한 산을 만났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네, 그래가지고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이 넥라인 구간이 56.5K를 네. 재차 돌파를 해줘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네. 지금 이 매도세가 이제 시작이 된 거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차트가 일단은 차트 모양만 봐도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껴지거든요. 네, 저는 이제 네. 이 차트를 보았을 때 아직까지 패닉셀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56.5K 구간을 복귀해주지 않으면은 네. 53K 구간을 재차 터치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53K 구간을 이탈하면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네. 이제 다음 매물대 구간인 50.5K 아니면은 49K에서 이쪽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47에서 49K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럼 이 중간중간에 있는 53K, 50.5K 이쪽 네. 구간 매물대가 견고한 매물대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이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이쪽 구간이 여러 번 터치가 됐던 구역이 아니죠. 네. 터치가 되긴 했었지만 네. 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구간의 매물대는 두꺼운 벽이 아니에요. 네. 벽은 벽이지만 얇은 벽. 벽이기 때문에 창호지벽. 네, 맞습니다. 부실공사한 벽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구간까지 재차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은 반등 가능성은 있겠지만 네.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진짜 반등의 가능성이 조금 낮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아, 근데 랩터 전문가님께서 네. 얼마나 분석을 세밀하게 하시려고 했는지 노력이 느껴지는 게 너무 촘촘하네요. 저 벽들이. 네, 보시긴 불편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중요한 매물대 구간들이니까 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동평균선을 키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평균선 키고 이제 제가 이전에서 방송을 했을 때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22동평균선 저항, 5이동평균선 저항이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네. 상방으로 전환되지 않으면은 저항을 받아주고 있고 그 말은 상승 반전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근데 지금은 저점 구간 이탈하게 되면서 56.5K 이탈하고 가격이 떨어졌는데 네. 이 검정색 선인 240 이동평균선을 지금은 이탈을 했어요. 네. 이탈을 했으나 오늘 시황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24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현재는 조금 상승인가요? 하방인가요? 평행인가요?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네, 보이고 그래도 있는데요. 상승이죠. 네. 그래도 상승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재차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이 5이동 평균선 혹은 이전 매물대 구간인 56.5K 정도 구간까지는 재차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가능하고요. 네.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성공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 5이동 평균선과 22동 평균선이 지금은 급락이 나와줬으니까 네. 기울기가 더 강하게 내려와 주겠죠. 네. 그러면은 가격과 이 이동 평균선이 만났을 때 저항 유무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아. 저항을 받아주면 된다면은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기울기가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기울기가 해소되지 않으면은 상승 반전 가능성은 낮으니까 현저하게 네. 낮으니까 그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건 비추천드린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자 마감 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작도적 관점에서 하락 채널 하단부 구간이 네. 가격대를 한번 짚고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네. 짚고 넘어간다면은 이제 가격대로 보았을 때는 55.4K 정도 구간이고요. 55.4K 구간을 돌파를 하고 일봉 240 이동 평균선 가격이 55.4K네요. 네. 그럼 55.4K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핵심이고 돌파를 해준 이후에 네. 작은 시간봉인 1시간봉이나 4시간봉으로 내려가서 리테스트 반등 캔들 패턴이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쪽으로 등장을 해주거나 네. 아니면 쌍바닥, 하락세기 돌파, 뭐 네. 역삼산, 넥라인 돌파 등이 나와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은 이어지겠구나 라고 네.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단기적인.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분명히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만 말씀해 주셨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62K 구간을 버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오늘자로 55.4K를 이제 돌파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 만큼이나 이 하락장이 굉장히 크게 와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코인 시장은 24시간 내내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좀 단기적으로 보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좀 수립해 나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들어오셨다가 이 탈출도 못하고 계신, 갇혀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 매매 타점을 좀 잡아가시는 것이 좋을까요? 네, 바로 1시간봉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일봉에서 작도를 했었던 하락 채널 기억나시죠? 네. 그 하락 채널을 1시간봉으로 가져왔을 때 지금 하락 채널 하단부를 이탈하고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있죠. 그러면 1시간봉에서도 현재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상승 관점으로서는 힘들고요. 지금 1시간봉에서 이렇게 바닥의 형태를 나와주고 있는데 이쪽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53K 매물대라든가 아니면 현재 저점 구간인 뭐 종가 기준으로는 54K 정도 구간이고 꼬리 기준이면 53.5K 정도 구간인데 네. 이쪽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쌍바닥의 형태로 혹은 저점을 올려주게 되는 쌍바닥의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네. 단기적인 반등은 성공해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가능하겠지만 이쪽 구간 돌파하면은 바로 다음 구간에 56.5K에서 56.8K 정도 구간에 또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쪽 구간에서의 첩첩산중이네요, 진짜. 저항 가능성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이쪽 구간 돌파하면 또 뭐가 있냐? 뭐가 아, 있을까요? 이거 무지개떡인가요? 왜 이렇게 벽이 많아요? 매물벽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쪽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네. 이제 기울기가 강화된 네. 하락 채널이 또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네. 그럼 이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까지도 돌파를 해줘야 이런 식의 파동의 형태로서 지정이 될 수 있겠다. 네. 그러면은 이 구간들을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하락 관점이 매우 우세한 구간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네. 이동 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거를 이제 어제에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네. 오늘 오전에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현재 쌍바닥 나와주게 되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해소되지 않아서 재차 하방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저점 구간 이탈을 하면은 네. 하방 쪽으로 강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구간이
하방 폭발이 나와주었고요. 네. 응축 구간이었어요. 네. 이렇게 응축 구간이었기 때문에 폭발, 응축, 폭발 네. 이 파동의 형태를 제가 경고를 해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 지금 현재 가격이 반등을 하고 네. 22동 평균선을 만나게 된다면은 이 차트의 모습이 나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응축 구간을 네. 돌파를 할 때 이게 네. 진짜 반등인지 아니면은 가짜 반등인지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어디서 그거를 할 수 있다? 어디서 할 수 있다? 네.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돈을 받고 하느냐? 아니죠.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시간 봉에서 이제 신호등 지표를 켜보게 된다면은 네. 이렇게 신호들이 이미 나와줬다. 네, 이미 등장을 했었고요. 네. 여기에서 다이버전스 신호를 지금 추가를 안 했는데 다이버전스 신호를 추가하게 된다면은 신호가 더욱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그럼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 틀렸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신호등 지표를 드릴 때 기법도 같이 사용 기법도 드린다고 했었죠. 네. 그럼 이 사용 기법에서는 이 빨간색 구간에서는 매수 신호를 진입하지 않는다가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구간이 반등 나줄 수도 있는 구간이구나라는 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서 이 22동 평균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는 재차 가격이 빠질 수도 있는 매도 관점에서의 눌림목 구간이니까 네. 저항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돌파하기는 힘들겠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쪽 구간에서 그럼 진짜 반등이 나와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기다린 이후에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줄 때 그 구간에서는 단기적 관점으로서 매수 관점은 가능을 하겠다. 네. 그 구간이 어디까지 목표가를 두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56.5K 매물대라거나 네. 아니면은 이 내려오고 있는 주황색 62동 평균선에서 저항 가능성을 체크를 하시고 이익 실현을 나가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 나가면 좋을지 매물대까지 세밀하게 그려주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이제 물려 있으셔서 힘드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봐야겠죠.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새 암호화폐 시장이 이 변동성으로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 비트코인도 6만 달러 아래로 하락한 뒤에 좀처럼 상승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특히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주요 알트코인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4%가 넘게 하락을 했었고요. 3,100달러 선까지 후퇴했죠. 이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랑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승인이 굉장히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운트 곡스발 매도 압박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콜 옵션 수요가 많아서 이 옵션 시장이 여전히 낙관적이다라는 의견들도 존재합니다. 거기다가 이더리움 현물 ETF 증권 신고서 S-1이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라고 이제 호재거리가 그래도 낙관론이 피력될 수 있을 정도로 나와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이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호재거리가 있지 않은가 싶은 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더리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네. 일단 저희 마운트 곡스 참 금쪽이 같은 친구인데요. 네. 이 마운트 곡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가격 반등이 마찬가지로 힘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S-1도 역시 이 하락을 반전시킬 수 있는 호재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네. 이거를 제가 오늘 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치죠. 네. 이제 악재 뉴스가 이제 수치가 1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이전 뭐 말씀드렸었던 네. 뭐 암호화폐 호재 네. 등이 등장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느냐고요. 네. 그럼 그 승인이 됐을 때 이 매도세를 뒤집을 만한 매수세가 등장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매수세가 이 마운트 곡스나 네. 독일, 미국 정부의 매도 물량을 소화를 저는
있는 하기가 정도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 당장으로서는. 네. 근데 다만 그 상한 송금이 더욱더 많아진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뭐 경제 지표가 관련돼서 좋게 나와준다면은 호재도 이제 만나서 이렇게 커지면요. 눈덩이처럼 맞습니다. 이제 불어나면 눈덩이를 굴리는 거죠. 네. 그 눈덩이를 굴리는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더욱더 빠져주거나 가격이 더욱더 빠져준다는 거는 너무 극단화네. 시장이 양극 그 물량을 해소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더욱더 빠져주게 된다거나 아니면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 좀 더 긍정적으로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그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그럼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 시점이 어디인가를 음,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일본 관점으로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가격의 급락폭이 크죠. 가격이 하방적으로 크게 나와준 모습인데 이것도 제가 오늘 노란 톡방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단 구간 매물대가 2,820불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방어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근데 그게 단기적인 반등일지 장기적인 반등일지는 모른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쪽 구간 터치를 하고 5분봉 구간에서 응축이 진행이 되었고요. 네. 응축 구간에서 상단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반등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 다만 네. 낮은 시간봉인 1시간봉에서의 5이동 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아주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5이동 평균선 기울기 전환까지는 네. 눈물 없이는 어머 기침 없이는 할 수 없는. 네.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점 알아주세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아, 근데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아. 이더리움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차트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 하락 채널 하단부 구간 반등이 더욱더 많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네. 하락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의 리테스트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가격대는 3,045불 정도 구간이고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았을 때 이 하락에 대해서 저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구간이 언제부터였냐? 네. 이쪽 구간에서 리테스트 저항 받아주게 된다면은 네.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이기 때문에 응축을 하게 된다면은 하방 쪽으로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네.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거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방송 날짜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제 이 저항을 받아주고 이탈하게 되고 저점 구간, 네. 이쪽 구간 3,350불 정도 구간이라거나 아니면 3,240불 구간을 하방 쪽으로 이탈하게 된다면은 하방 쪽으로 추가적인 폭발이 나와줄 것이다 라는 것도 예측을 했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매물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지만 네. 아직까지 하방 구간 압력은 해소되지 않았고 뉴스적으로 또 보았을 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반등은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 이더리움의 242동 평균선도 기울기가 상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차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 5이동 평균선 혹은 이 내려와주고 있는 22동 평균선을 만날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 좋을지 이제 전문가님께서 세밀하게 전략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재 물려 있으신 분들 많은 도움 얻어 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죠. 바로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APNFT 16.67% 상승하고 있습니다. 0.0007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크로미아 12.7% 상승해서 355원입니다. 엔터버튼 6.02% 상승하고 있습니다. 24.12원입니다. 세이프팔 1.93% 상승하고 있네요. 11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바토큰 1.9% 상승해서 322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빅타임 18.88% 하락하고 있습니다. 116원의 가격입니다. 하이스트리트 18.56% 하락해서 1817원, 머신 익스체인지 코인 17.98% 하락해서 11.27원의 가격입니다. 엑셀라 17.95% 하락하고 있습니다. 695원입니다. 알케미페이 17.46% 하락하고 있네요. 26.67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15%가 넘는 이 큰 하락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이렇듯 하락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 나만의 전략을 세워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하락한 코인들을 좀 살펴보는 내 위기 코인 탈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솔라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의 가격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솔라나 3.51%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8만 4,20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솔라나는 2020년에 등장한 코인으로 일전에 다뤘던 이 니어 프로토콜과 굉장히 동일한 언어로 프로그래밍이 되었습니다. 솔라나가 최초 발행 당시에는 이 이더리움 킬러 타이틀을 가지고 등장했기 때문에 또 다른 뽀삐, 이 EOS가 나온 게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라나는 탄탄한 네트워크 성능과 이 솔라나의 초기 투자자였던 FTX의 후광을 입어서 궤를 좀 달리했었습니다. 실제로 솔라나는 이 디파이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NFT 시장마저 이더리움에 맞설 정도로 굉장히 거대하게 성장을 해줬고요. 또 이로 인해서 가격은 쭉 고공행진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더리움 ETF 다음은 이 솔라나 ETF다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솔라나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어느 가격선에서 우리가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솔라나 차트 바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네. 주봉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지금은 이탈해준 모습이고요. 일봉으로 넘어가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봉으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 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 하단부를 이탈해준 모습이고요. 네. 지금은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러면은 수렴이 진행이 됐을 때 하방 쪽으로 이탈하느냐 네. 상방 쪽으로 돌파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네. 하방 쪽으로 이탈하게 된다면은 지금 저점 구간에 수렴 이탈 구간에 이 매물대 등이 존재를 해요. 그 네. 매물대 구간을 가격대로 짚어보게 된다면은 일단 첫 번째 가까운 데가 전저점인 17만 3,160원 정도 구간이고요. 네. 그 다음 구간은 16만 8천 정도 구간이니까 만약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네.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 저점 구간 네. 제일 보수적인 16만 8천 원도 이탈을 한다? 그렇다면은 큰 폭으로의 조정 가능성은 네. 존재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하단부를 터치를 하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네. 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면서 캔들 패턴이 망치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럼 이 망치형 캔들 패턴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이전 매도세와 비교를 했을 때 거래량이 강하느냐라고 보게 된다면은 네.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키고 같이 살펴보았을 때는 네. 이 올라오고 있는 242동 평균선을 터치를 해주고 같이 말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단기 반등은 의미 있는 반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으나 네. 솔라나의 나머지 이동평균선 상태를 봤을 때 20, 60, 120 이동평균선으로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역배열인 상태가 됐어요. 네. 물론 가격은 240 이동평균선 위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배열인 모습이지만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역배열인 상태이고요. 20 이동평균선, 5 이동평균선이 하반 길기로 내려와주고 있죠. 네. 그러면은 나머지 이동평균선 구간들을 만났을 때 이런 형태처럼 다시 만나면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은 솔라나는 지금 현재 물려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이제 수렴 하단부 그리고 240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6만 8천 선을 이탈을 하게 될 때 그쪽 구간에서는 손절을 하는 전략을 취해볼 수 있고 네.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도 지금 구간은 한번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제 악재 뉴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뉴스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해질 수도 있겠고요. 지금 코인에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그 잠재 뉴스가 해소가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이 저항 구간인 20 저가 이동 평균선 가격은 18만 9,500원인데 이
저가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아니면 고가 정도에 해당을 하는 22만 2,500원 정도 이 22동평균선의 밴드 구간에서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단타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주셔서 솔라나처럼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코인 우리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좀 봐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또 실시간으로 하락을 크게 보이는 종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계신 코인들을 알아보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내 종목 도대체 언제 탈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우리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이 요즘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좀 올라갈까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랩터 전문가님께서 지금 이런 장세 속에서도 조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 우리를 위해서 공개해 주신다라고 하시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 5000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프론티어 코인 신규 관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프론티어는 2020년에 출시된 코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체인에 구애받지 않는 디파이 애그리에이션 플랫폼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프로토콜 트래킹, 그리고 관리, 스테이킹, 토큰 스왑, 유동성 공급 등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프론티어 현재 가격 먼저 보고 차트 보겠습니다. 프론티어 1.49% 이런 하락장에서도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1159원에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더 5000님께서는 신규 관점 한번 봐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서 살펴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코인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다만 이 상승 채널을 이제 이쪽 저점부터 작동을 하게 된다면은 네,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된다면은 네. 지금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재차 지금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지금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현재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차트를 보았을 때 네. 하방 추세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이전 고점 매물대 구간 이렇게 수평 저항선을 작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가격대가 1315원 정도 구간이에요. 네. 이쪽 구간을 돌파하기 전에는 재차 이 기울기가 강화된 하락 추세선을 막고 이런 식의 형태로 가격이 빠져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고점 매물대 구간인 1315원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작조정 관점으로서 진입을 추천드리진 않고요.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242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하방 기울기인 22동평균선과 이격도가 크지가 않아요. 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310원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려면은 이 22동 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아주면서 가격이 수렴 형태로 혹은 박스권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응축이 진행이 되면서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를 해소를 해주고 네. 해소한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해소가 됐을 때 돌파 지지가 나와주게 되면서 1315원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 네. 이렇게 응축 이후 이동평균선 기울기 3방으로 전환이 되고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네. 62동평균선이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줄 테지만 네. 진입 관점으로서 보았을 때 이절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보조지표를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보조지표는 단기, 중기, 장기 보조지표예요. 그러나 현재 정배열에 가까운 차트의 모습이고 네. 지금 저점 구간인 과매도 구간을 이제 저점 갱신, 즉 페일러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일봉 장기 보조지표의 감매도권을 이제 K선이 골든콜스를 하면서 올라가 줄 것이기 때문에 그쪽 관점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고민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러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항 구간이 이격도가 벌어지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 관점에서 추천은 매수 관점으로서 추천은
비추천드린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조금 비추천하겠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바로 넘어가 봐야겠죠. 떨고 있는 어피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더그래프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더그래프는 이더리움 이 네트워크를 위해서 데이터를 인덱싱하면서요. 이 쿼리하는 블록체인 데이터 엔진 프로토콜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디파이, 웹3 생태계 양쪽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구동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쓰는 구글 등에서 알고 싶은 정보를 검색하면 그 기업은 서버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관련 정보를 웹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쿼리라고 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은 더그래프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보고 난 다음에 차트 볼게요. 네, 더그래프 9.27% 큰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235원의 가격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더그래프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깔끔하게 빠르게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더그래프 같은 경우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 상승 하단부 이탈하면서 지금은 조정폭이 크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전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했던 구간인데 310원 구간을 이탈, 리테스트 저항, 그리고 수렴의 형태를 하방적으로 이탈을 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에 네. 지금 구간에서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따져보게 된다면은 현재 관점은 진입하기 애매한 구간이다. 네. 애매도 아니고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240 이동평균선 이탈하고 22평 저항 받고 네. 응축 구간이었던 수렴 구간 이탈하면서 크게 하방으로 빠져준 모습이기 때문에 네. 뭐 완전 단타 한 5분 내에서 15분 내로 끝내는 뭐 네. 스펠핑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진짜 완전 단타, 초단타 관점으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네.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진입은 약간 애매하다라고 네.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신호등 지표를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일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밴드 이성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물론 의미 있는 반등이긴 하지만 이쪽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빨간색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그 구간에서 지금은 이쪽 구간이 상장 시간이 길지 않아서 빨간색 구간이 없으니까 낮은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네. 4시간 봉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신호등 지표가 잘 맞는데 이거 사용 안 하실 거예요? 어서 빨리 들어오셔서 갑자기 질문. 받아가시고요. 아, 네. 너무 잘 네, 맞아가지고. 너무 정확해갖고 깜짝 네. 놀랐습니다. 일단 네. 4시간 봉에서 넘어가서 살펴보았을 때 이 빨간색 구간보다도 가격이 아래에 있어요. 그만큼 하방 폭발 관점이 강하다라는 거고요. 5일동 평균선을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은 기울기가 강하기 때문에 저항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구간은 신규 매수로서 추천을 드리진 못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도움 좀 얻어 가셨을 것 같고요. 우리 더그래프 질문 주셨던 어피치님께서도 많은 도움 얻어 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코즈부 투데이 시청자분들을 위해 관심 있게 그래도 볼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건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공개! 네, 오늘 저희 관심 종목은 바로 다이코인입니다. 네, 다이 지금 시장처럼 힘든 시장인데 다이 가격 먼저 볼게요. 다이는 0.77% 상승하고 있습니다. 1,435원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다이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다이코인 같은 경우에 일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 초록색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물론 신호등 지표를 받아보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는 네. 이 매수 관점으로서 보았을 때 초록색 구간인 코인이 거의 95% 정도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 구간에서 이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밴드 이성 구간을 돌파를 지금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상승 채널도 유지를 하고 있고 네. 지금은 상승 채널의 목표가라고 볼 수 있는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빠져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규 관점은 어렵겠지만 현재 이 추세를 유지를 하게 되면서 신호등 지표 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 종목, 관심 종목으로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네. 그러면은 이 관점에서 이 신호가 등장을 했을 때 매수를 하게 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빨리 해요. 시간 아니, 없어요. 저희의 신호등 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네. 들어오셔가지고 무료니까 받아 가시라고 말씀을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빠르게 흘러서 우리 코즈부투데이 마칠 시간이 돼서 제가 랩터 전문가님을 좀 혼내버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런 하락 장송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 사단과 함께. 네, 다음 주에도 저희 코즈부투데이 본방사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